네, 정치 여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됩니다. 이 전체 방류까지는 30년가량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어민들과 상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고 또 야당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당정도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여담, 야담 토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海象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천여 개의 탱크에 저장돼 있습니다. 알프스에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한 뒤 해저 터널을 통해 배출됩니다. 現場の住民の声なんて届いてないなと。内閣の変わってもそのまま本当に今の約束をどこまで続けてくれっか。 국민들 제발 살려주실 걸 간절히 보기를 중단하고 지금 여기 왔어요. 어민도 그렇고 시장에 수산물 장사하시는 분들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참 이거 심각합니다. 장소 더 안 되겠구나. 그 생각밖에 더 듭니까? 기사철에도 작년 절반도 못 팔았어요. 상인들이 문제가 있어. 방사능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 문제는 정화석 논설위원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내일부터 방류가 시작될 텐데 일본 어민들도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동해나 남해 이렇게 이 일본 열도를 하나를 건너서의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도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뭐 지금 태평양 연안 쪽에서 어업하고 있는 후쿠시마 현의 어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얼마나 사실은 불안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과학적 기준이 이내에서 방류를 해가지고 전혀 뭐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그다음에 어민들은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뭐 불가피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후쿠시마 현으로 달려갔죠. 그래서 뭐 어민들 만나서 그 지원을 하겠다, 뭐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일본 어민들도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상황인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언론에서도 지금 뭐 충분한 그 어민에 대한 설득, 그다음에 이 주변국 반대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이 노력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 방류를 갖다 시작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개물 발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인 만큼 앞으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두 분께 좀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길 부탁 먼저 드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당정회의 얘기니까 김종혁 위원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정이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회의를 가졌죠.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민 지원 예산 2천억을 추가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일본의 방류한 거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도 조사할 수 있는 그 포스트를 늘려서 국민들의 어떤 그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이 방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수산물이 막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못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른바 공포 때문이잖아요. 소문 피해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해류에 따르면 이게 일본에서 방류된 물이
해류를 타고 돌았다가 결국은 4, 5년 뒤에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빨라도 7개월 뒤다.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벌써 이제 수산물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거를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소문에 의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소문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물론 2008년에 벌어졌던 광우병 시위일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나라가 온통 뒤집혀졌고 그로 인해서 얻은 그런 받게 된 피해는 아마 수조 원에 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정부 대책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괴담이 확산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세워도 결국은 그게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 일본 정부는 자기 나라 국민이 오염돼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자기 앞바다에다 방류를 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정부는 친일파여서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고 일본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방류에 대해서 IAEA의 과학적 결정이 내려졌으면 우리는 그걸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겠는가. 그 두 가지 전제를 머리에 두고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민수 대변인께서는 당정의 이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그 당정이 뭐 2천억 원, 그다음에 무슨 검사를 하고 이렇게 뭐 측정을 하는데 170억 원이 넘는 돈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쓰겠죠. 만약에 일본이 방류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의 혈세 당장 수천억 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원초적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이 국민의힘이 과학적 하니까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정말 과학적이면 일본이 왜 투기를 합니까? 해양에다가 1km까지 관을 뽑아가지고 정말 과학적이면요. 과학적으로 이게 안전한 물이라고 한다면 137만 톤이란 이 물을 국내에서 쓰지 않겠습니까? 뭐 식수까지는 안 써도 돼요. 뭐 영국 학자는 먹겠다고 하던데 그런 분 빼고 식수까지 안 써도 됩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얼마나 물 아끼고 좋습니까? 안 쓰잖아요. 정말 과학적이라면. 여기에 대해 질문 안 해봅니까? 만약에 우리 정부라면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한 310억 원이면 버릴 수 있답니다. 해양 투기. 30년에서 40년. 그리고 찝찝하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2천억, 177억. 이것보다 지금 몇 배를 쓰고 있습니까? 이 돈을. 그리고 국민들 불안해하고.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실이 유튜브인가요?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대통령실 예산으로.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는 못하게 만류하거나 막았어야죠. 괴담 말씀하시는데 정말 아무리 정치권에서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 뭐 10마디도 합니다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21년 4월, 5월에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 똑같은 분들입니다. 일부는 대통령실에 고직도 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절대 우리 동해바다에 오면 안 된다고 국회에 결의안까지 내셨습니다. 그분들이. 박형준 부산시장, 국토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는 당시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럼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당시에 그분들도 괴담을 유포한 겁니까? 최소한 사과를 하든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고 한다든지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다든지 입장 바뀐 거에 뭐 말이라도 해야죠.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일본 어민도 반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방류를 하겠다면 말려야 되죠. 못하게 하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최소한 6개월이라도 방류를 연기해 놓고 한일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가장 싼 310억 원 정도 드는 해양 투기 말고 다른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220일 정도 걸리면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 일각이 주장한 게 아닙니다. 2021년 그 이후 많은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정쟁의 소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미래 세대의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으면 정부가 새겨듣고 지금이라도 내일부터 방류가 시작하면 30년, 40년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바다의 공공재인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안민수 대변인. 자, 김종익 위원장께 비슷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이게 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안 쓰고 그 바다에 방류하느냐는 주장 아니에요. 그건 이 사안의 이 본질을 좀 이해가 안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137만 톤에 대해서 그것을 알프스라는 장비로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남은 것들을 희석을 시켜서 그 태평양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예를 들면 큰 바켓스에 그거 있잖아요. 뭐 작은 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지금 양이라는 건 태평양의 규모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큰 물에 완전히 희석이 돼서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137만 톤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지금 희석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왜 그러면 원전을 다 바닷가 근처에다 세워서 바닷가에다 방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정적인 말씀이시죠. 그거는 니네가 다 먹어라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본 어민들도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일본 어민들도 반대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기시다 총리가 찾아갔을 때 어민 대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알겠다. 그러나 소문 피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소문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당장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 쪽에서는 그럼 우리가 더 예산을 더 늘려서 피해 받으신 것에 대해서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막아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게 한 나라가 하는 어떤 행위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제기구가 들어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도 모두 야 봐라 국제기구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가 없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들 중국이 그러면 한국이 와서 우리나라 조사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미세먼지 맞게 그런 장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생겨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한일 간의 관계지만 일본도 주권국가고 우리도 주권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대표님, 지금 민주당의 비판을 제가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대변인의 그 브리핑 먼저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바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염수 방류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데 당장 정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브리핑 영상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의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무시를 한 게 아니고 배려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특정 국가가 국내적인 상황을 애국 국가에게 사전 리포트를 하고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전에 그런 행위가 있을 것임을 통보해주고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더 주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찬성도 지지도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네, 먼저 정화석 논설위원, 이 우리 정부가 밝힌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 그렇다면 이거 반대한다라는 입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오염수의 방류를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일본의 주권 상황이다. 그다음에 그 국제적 기준에 맞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이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강경화 외교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무조건 막으라고 했고요. 네. 지금은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막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사실은 이거는 찬성 지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상 용인이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갖다가 뭐 박수치고 응원한다거나 오염수 방류하는 것 갖다가 적극 권장한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그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의미 내지는 뭐 명시적으로 찬성한다는 의미 그거보다는 어떤 뭐 이 국제적 기준 내지는 일본의 주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이것을 뭐 찬성 또는 반대가 무의미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한민수 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국민 상대로 말장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한 대변인 생각도 비슷할 것 같네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비겁하다고까지 비겁한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 아사히 신문에서는 우리 한국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기 방류를 비공식으로 요청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럼 요청한 적 없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역술인 천공 때처럼 바로 소송을 하던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요미우리 신문은 24일 방류가 우리 한국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배려한 것이다라는 정말 믿기 힘든 내용들까지 일본 언론들이 쏟아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나 우리 여당이나 정부가 그렇게 과학적이라 한다면 아니 일본 내에서 그거를 소비를 하든지 일본 내에서 보관을 해라. 석촌호수의 4분의 1 정도 담수량이니 보관하라는 요구가 그게 감정입니까? 저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수천억 원을 지금 당장 써야 되고 일본은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다가 투기를 해버리는데 그거를 용인하면서 그걸 요구를 하는 방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야당과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 주권국가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일본판 내로남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을 거예요. 30년 전에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해양 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얼마나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해가지고 핵 폐기물의 바다에 대한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을 전면 개정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이 앞으로 밟아갈 조치에 들어있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면은 이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왜 지키지 않느냐. 유엔으로 가져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야당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나가는 게 정부의 도리고 한 거지. 지금처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찬성도 아니고 지지도 아니고 그러면 뭐 반대면 반대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절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건 3대 전제 조건이 있었고 전제 조건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 네. 여당 뭐 지도부에서 돌아다녔던 그 자료는 학자들이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였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이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이 일본 정부가 하루 전날 이제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여기에 대해서 한국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오히려 배려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맞는 이제 말인가요?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그 기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잖아요. 네. 돌아와서 뭐 곧 24일 전후로 해서 할 것이다라는 것들은 이미 일주일 열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며칠 날 합니다. 이제 보내줬다는 거니까 그게 국제 관례에서 뭐 자기네 나라가 내리는 결정을 다른 나라에다가 알려줄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나름대로는 통보를 해준 거니까 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 감정으로 보면 야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하면 더 일찍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얼마든지 그런 지적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지금 그 우리 정화성 논설위원께서 잘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전제. 일본이 결정을 내렸을 때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현실적 방법이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국제기구에 의해서 IAEA라는 국제기구가 과학적으로 11개국이 참여한 그 기구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그것을 또 반대할 명분도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로는 너 찬성이야 반대야라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찬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국제기구에서 내린 것들을 우리는 반대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실익이 달라지 현상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용인하는 선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것을 마치 무슨 제2의 태평양 전쟁 아까 보니까 무슨 자막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네.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게 뭐 죽창가라도 들고 나가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한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을 모독한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아니 무슨 뭐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 모독하는 걸 생중계를 해놓고서 그때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국민 모독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무슨 국민 모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정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측과 논의해온 후속 조치 합의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자, 우리가 일본에 요구한 7가지 요구 가운데 5가지는 수용이 됐고 나머지는 부분 수용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화성 논설위원.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수용됐고 어떤 것들이 협의 중인 거죠? 네, 7가지 요구. 먼저 이제 이 방류 점검에 있어서 한국 전문가가 그 점검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후쿠시마 현장에 이제 그 IAEA의 그 사무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우리도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정기적인 방문 정도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상 발생 시 방류 중단 및 통보 이건 뭐 당연한 거겠고요.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 저것도 1시간 단위로 아마 IAEA가 이 현재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다가 아마 업데이트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걸 한국어 버전으로도 아마 만드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핵종별 방사 능량이 변경됐을 때 영향 평가를 재실행 이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핵종 배출량 기반 주민 피폭 설량을 평가한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해서 수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2가지가 더 있는데 이 알프스 아까 이 방사능 물질을 이제 이렇게 걸러내는 네.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종 제거 설비죠. 예, 네. 그 필터를 점검을 하는 그 주기를 좀 단축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알프스도 지금 설비를 지금 개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지 어쩐지는 향후 쭉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뭐 이건 뭐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닌 뭐 그 정도의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입출구 알프스 입출구의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을 더 추가해서 보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기술적인 좀 협의를 앞으로 좀 해보자라는 정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 네. 이 우리 정부가 수용이 된 점도 많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7월에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상주가 아니라 이 정기 방문 형태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좀 약간 후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후퇴가 됐고 저 자리에서 뭐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많이 됐다고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우리 기자들, 우리 한국 언론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됐거나 아니면 한계도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정부가 이른바 다른 나라도 주는 도쿄전력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검증단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름만 검증단이었는데 그 검증단이 가가지고 이른바 알프스의 성능 테스트하는 제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디 있느냐고 우리 기자들이 찾고 다녔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어디가 있냐? 전문단들, 검증단.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맹탕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갔다 온 다음에도 국민들께 자기들이 검증한 내용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 검증단이 가가지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약속한 거를 정상회담에서 검증단을 보내기로 해서 그 검증단이 제대로 검증까지 못했는데 지금 정부 관계자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다 받아들여졌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지금이라도 하루 남았습니다. 방류를 철회를 못 시킨다면 일단 잠정 보류라도 좀 시키십시오. 오직하면 오늘 일본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니까 우리 국내 언론이 속보로 낸 게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기사를. 거기 보면은 지금 일본의 오염수의 70% 이상이 방류 기준에 미달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에다가 막 버리는 게 일본의 국익 말고 우리 한국 국익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 세계의 국익이 맞겠습니까? 저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인접한 우리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청을 하고 국제기구 IAEA 자꾸 말씀하시는데 IAEA 보고서 보셨습니까? 서문 보셨어요? 맨 앞장? 이른바 뚜껑이라고 하죠. 앞장 보셨습니까? 거기에 자기들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승인한 것도 아니다. 지지한 네. 것도 아니다. 책임을 그래서 질 수 없다고 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지금 IAEA라고 모든 걸 믿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기구를 통해서도 검증하고 유엔 인권이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부 여당이 안 하겠다면 우리 민주당이 시민단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자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중에 현재 부분 수용 협의 중인 내용이 바로 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기계인 알프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기계에 대한 성능 검증이 아직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이와 같은 내용이 핵심적인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기계에 대한 성능의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오염수가 과연 안전한 상태로 방류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예. 만약에 알프스의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니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이게 걸름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럼 그건 그냥 조사해 보면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않냐는 그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물을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정정을 해드릴 건 IAEA가 표지에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조사 결과에 그렇게 써요. IAEA는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리는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단지 과학적 수치만을 얘기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마치 무슨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치환시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2011년에 처음에 그 후쿠시마에서 그 쓰나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아무렇게도 전혀 걸러지지 않은 그런 노심에서 나온 그런 양이 1000배나 더 많은 양들이 바다로 바로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130개인가 하는 그 포인트를 두어서 조사를 다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다 했습니다. 미국도 다 했고요. 몇 년 뒤에 결국은 아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고 다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금 7만 톤에 대해서는 걸름 장치를 걸르고 그다음에 희석을 시켜서 그걸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1년 전에 이거보다 1000배나 더 되는 그런 강한 농도와 양이 쏟아져 나갔는데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것을 30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어민들, 우리나라 고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무슨 방사능 오염이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류가 되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환경단체와 이런 그 원자력 단체들이 와서 당장 조사를 할 겁니다. 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과연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큰 방사능 오염 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IAEA가 주장한 대로 이것이 다 걸러져서 실제로 바다에 방류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바닷물에 섞이면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되는 건지는 금방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싸움을 할 그런 사안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사이에 지금 교도통신의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내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걱정이 되는 것은 또 수산물 문제인데요. 수산물이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앞으로도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과 홍콩도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조치가 현재로서 충분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우리 정부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제 굴욕적인 강제징용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들고 나갔더니 그때 많은 일본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뭐 독도 영유권도 있었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있었는데 제 기억에 지금도 남는 게 일본의 전직 총리가 그랬나요? 아주 중진 정치인이 윤 대통령에 직접 멍게 수입을 해달라. 그래서 당시 그때 멍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과학적으로 안정돼서 이제 우리 방류까지 했다. 우리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러면 일본이 이제 방류한 다음에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 정부에다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무슨 논리를 맡겠습니까? 저는 맡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다 과학적을 동일해줬는데 보고서까지 승인해줬는데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거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벌써 일부 강경한 나라들은 후쿠시마산뿐만 아니고 일본의 전체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수산물 소비가 전 세계 4위나 5위쯤 됩니다. 제 기억으로. 그러면 지금 방류까지를 우리가 철회 요구도 못하고 못 막겠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거라도 내보십시오. 우리 일본산 수산물 지금 수입 규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전체 수산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와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 말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 전체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이제 식탁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주문진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도 가서. 그때 어민들 일부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비공개 때. 그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도 멍게랑 많이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는데 그 수조물이 차에 실려서 그냥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은 일본 앞바다에 있는 물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방류된 상태에서. 아까 뭐 220일이냐 아니면 3, 4년을 돌고 오느냐. 이 문제와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요 잃고 요양강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정쟁으로 갈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답한 게 왜 우리가 이런 소중한 시간에 SBS 방송에 나와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일본 국내입니까 이게? 일본 국내면은 서로 방류하자 말자 찬성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본 정부도 아니고 일본 정당도 아니에요. 한국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한국 정당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못하게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 정부와 여당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방류를 하라고 방류해도 괜찮다. 다 좋다고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욱 위원장님. 우리가 무슨 일본에 대해서 수산물을 전부 금지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일본이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죽창가를 부르면서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반일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그리고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무슨 토착 왜구라는 식으로 자기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몰아쳤는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말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굽혔습니까? 국제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너무 단세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홍콩은 사실상 같은 나라입니다.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영국과 가까웠을 때는 입장이 전혀 달랐어요. 지금 중국과 홍콩은 거의 중국으로부터 넘어간 다음에 중국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이 어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EU에서는 거꾸로 후쿠시마에 농산물도 수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건 또 뭘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미 거기는 그런 방사능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의 한쪽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과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 반대쪽에 얘기를 하는 나라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멍게도 결국은 다 수입하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멍게 수입이라는 것은 일본 정치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전국에다가 일본산 멍게 수입 결사반대라고 프래카드 붙이셨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수입한다고 했습니까? 수입 안 하고 있는데 단지 그 말 한마디가 그쪽에서 주장했다고 그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수입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가 수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선동을 하는 것들, 그것이 과연 과학적인 태도입니까? 그것이 과연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나 뭐가 됐든 간에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에서 이성적인 태도인지는 정말 모르겠고, 그것이 야당과 여당과의 사이에 있어서 이성적인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이게 계속해도 그 얘기만 한마디 할게요. 협박이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여당 관계자 입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야당이든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정당한 요구를 협박한다? 그거는 잘못 쓰신 표현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 요구라고 하죠. 예. 그럼요. 협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